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 MBC가 제주신보, 제주 CBS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성문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가 41.9%,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32.8%로 원 후보가 문 후보를 오차범위 바뀐 9.1%포인트 앞섰습니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1.8%, 자유한국당 김방훈 1.6%,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0.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원희룡 후보 지지자는 84.1%, 문대림 후보 지지자는 77.3%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77%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고, 이 가운데 45.6%가 원희룡 후보를, 35.8%가 문대림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능력과 경력이 38.2%, 정책과 공약이 30.5%, 도덕성이 15.8% 순이었습니다. 교육감 지지도에서는 이성문 예비후보가 31.4%로 22%를 얻은 김강수 예비후보를 오차범위 바뀐 9.4%포인트 앞섰습니다. 적극적 투표층 가운데서는 35.5%가 이성문 후보를, 25.1%가 김광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5.6%, 자유한국당이 10.6%, 정의당이 6%, 바른미래당이 5.5%를 얻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와 제주 신보, 제주 CBS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그제 하루 동안 제주에 거주하는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8.3%,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난달 역전됐던 원희룡 예비후보와 문대림 예비후보의 순위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역전됐다는 점입니다. 도지사 선거에서는 토박이와 이주민들의 표심이 확연히 갈렸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와 보수정당 지지층들의 표심이 갈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민주당 경선 직후 문대림 후보가 약진하면서 13%포인트 차로 역전됐던 지지율은 원희룡 후보가 도덕성 검증 공세에 나서면서 한 달 만에 9.1%포인트 차로 또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60대 이상과 농림어축산업 종사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40대와 학생,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선호했지만 민주당 지지자의 30% 이상은 원희룡 후보 쪽으로 이탈했습니다.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문대림 후보 지지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선택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난 토박이들 가운데에서는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45.4%로 문대림 후보의 29.9%보다 높았지만, 다른 지방에서 태어난 이주민들의 민심은 문대림 후보가 43.5%로 29.8%인 원희룡 후보를 앞섰습니다. 교육감 후보 중에는 이성문 현 교육감의 지지율이 김광수 전 교육위원을 계속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약간 줄었습니다. 이성문 현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선호도가 높았고, 김광수 전 교육위원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선호해 전형적인 진보와 보수 대결 구도를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의 홍진혁 대변인은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 대변인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문 후보가 도의회 의장 재임 전에 모 골프장 명예회원으로 등록해 우대를 받았을 뿐인데도 도의회 의장 재임 당시에 명예회원권을 상납받아 공짜 골프를 즐겼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모 인터넷신문 발행인과 기자, 문대림 후보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원 후보 측은 이들이 매체 홈페이지에 원 후보가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것처럼 합성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SNS를 통해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는데요. 운항 선령 기준에 맞는 선박 투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제주 뱃길의 여객 수송과 물류 운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와 전남 고흥군 녹동을 잇는 항로에 이달부터 새로 투입된 6,000톤급 여객선 아리온 제주호입니다. 낡은 기존 선박 대신 투입된 새 여객선은 차량 200대를 더 실을 수 있고 운항 시간도 20분 이상 빠릅니다. 이렇게 대체 선박이 투입된 노선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다른 일부 노선은 선령 제한에 대체 선박을 제때 투입하지 못해서 운항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여객선은 6개 항로에 9척. 이 가운데 4개 항로에 5척이 오는 7월까지 선령 기준 초과로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 선박이 투입된 곳은 고흥과 목포 2개 노선뿐. 나머지 완도와 부산 등 2개 항로의 여객선 3척은 대체 선박 투입이 늦어져 최장 석 달간 운항이 중단됩니다. 딱 이 사이즈에 관한 배를 가지고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특히 여름 성수기 평균 승객이 10만 명에 이르는 제주 완도 항로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선사로 하여금 대체 선박을 빨리 임차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에 그 다른 대체 선박을 투입토록 행정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사들은 최근 국내외 조선업 침체 속에 제주항 선석에 맞는 선박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임차 선박을 통한 임시 운항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추자와 우도 등 제주도 도서 지역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연료 운반선이 건조됩니다. 제주도는 20억 원을 들여 70톤 규모의 연료 운반선을 건조하기로 하고 2021년부터 우도와 추자도, 비양도 등 8개 부속섬에 가스와 석유 등의 연료를 운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 부속섬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간 화물선이 오가며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바이러스는 한 번 걸렸다 하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감염 여부를 쉽고 편리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안동의 한 고추밭, 수확을 앞둔 고추 곳곳에 반점이 나면서 썩거나 물러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대표적 바이러스 질병인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에 감염된 겁니다. 고추가 이래 된 건 생전에 처음 봤습니다. 먼 농사가 이거 고추가 지금 고추 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그동안 치료제가 없어 한 번 발병하면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 했지만 종자나 모종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개발돼 한시름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작물의 잎이나 종자를 으깨 즙액을 진단 키트에 떨어뜨려 만약 2줄이 나타나면 감염이 된 건데 2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스포이드를 가지고 키트에다 떨어뜨리니까 바로 눈으로 확인돼 가지고 좀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지금까지 개발된 진단 도구는 수박과 오이, 토마토 등 과체류용 15가지입니다. 앞으로 과수, 화해, 약용 등 장목을 늘려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외국 제품의 4분의 1 가격 수준으로 판매가 될 수 있어서 경쟁력 부분에서는 더 우월할 차이가 있을 것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연간 최대 1조 원에 달합니다. 빠르게 또 편리하게 감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올해 산 마늘 수매가가 킬로그램당 3,000원에 결정돼 농가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마늘 제주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계약 재배 농가의 상품 마늘을 지난해보다 200원 낮은 킬로그램당 3,000원에 수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매 가격은 농가 요구 가격보다 낮은 것이어서 전국농민회 제주도 연맹 측은 마늘 수매가 결정 근거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현재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북부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애월과 제주가 17도, 조천이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서부 지역도 한림이 17도, 고산 15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 구자와 표선 18도, 성산 15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22도로 전망됩니다. 현재 윗세오름은 9도, 성판악은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우도와 비양도가 17도, 마라도와 가파도는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도 최대 5m까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특보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갈창 부장판사는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문모 씨에게 징역 2년을, 49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시내 한 금은방에서 업주와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다며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불만을 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야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법을 추진하고 있어 집권 여당의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 캠프 앞에서 농성을 하게 됐다며 제도 개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입주 세대로 구성된 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주 1년도 되지 않아 건물 바닥이 뜯어지고 천장에 물이 스미는 등 부실 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녹지그룹 측이 매년 1,000만 원 가까운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콘도 운영에 대한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산포항에 관광 어시장형 활어 위판장이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내년 말까지 125억 원을 들여 성산포항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선어 위판장과 전시장, 식당 등을 갖춘 활어 위판장을 건립합니다. 성산포 수협은 어민들이 잡은 물고기를 활어 상태로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어획량이 많을 경우 비축한 뒤에 선어로 공급할 수 있어서 어민 소득 증대와 공급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